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6명으로 심판을 하느냐, 9명으로 하느냐, 이제 이걸 놓고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과거 선례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 이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탄핵 결정이 되기 전, 그때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퇴임을 했죠. 이제 공석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자리를 결국 못 채웠습니다. 당시 야권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당시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이들 이 세 명만 말한 게 아니고요. 야권 전체가 안 된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그래서 한 명을 채우지 못하고 8명으로 탄핵 선고를 했죠. 8대 0이 나왔죠. 그때 그런 걸 보면요. 그들이 그 완전히 이제 그 탄핵되는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자리를 놓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굉장히 민감하고 치명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사건 혹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추미애 그 당시 권한대행 황교안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박범계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 박주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여기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111조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이냐?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탄핵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있는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권한만 대행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엄밀하게 여기 법조문을 보게 되면은 헌법이 가르치는 것은요,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되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가 완전히 이제 끝났을 때는 뭐 그거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새 대통령이 뽑히기 전이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 전에 대통령은 직무정지일 뿐이지 대통령은 여전합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직무만 정지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때문에 이걸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지키지 못하면 말이 안 됩니다. 요 6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이 또 잘 풀리니까 술술 풀리는 이유 중 한 개가 이 정영식이라는 분.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유일한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특히나 최근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으로 여기 이제 임명된 그 박선영 전 국회의원 이 사람과는 또 이렇게 어떤 그 친인척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부라고 합니다. 여동생의 남편이라 그러죠. 요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개딸들 난리 치더라고 이것 때문에요. 이거 윤석열이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다. 그게 들어갔다라는 거지. 큰일 났다. 6명으로 가면 무조건 이거 뭐 박살나는 거죠. 지금 6명 다 찬성을 해야 돼요. 가능성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6명으로 만일에 심판할 경우에는요. 아무리 이탈이 나도 말이죠. 어떤 경우든 정영식 한 표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표 전체가 인용을 때려야죠. 인제 이게 대통령 그 탄핵이 인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뒤늦게 완전히 인제 깨닫고 3 명을 추가시키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3명 추가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은 쪼끔 이렇게 낮아지겠죠. 요 6명으로 가게 되면 90% 이상 대통령은 원대 복귀, 원상 복귀하고요. 9명으로 갈 경우에는 그 확률이 쪼끔 떨어지겠죠. 한 70% 정도로. 이제 고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걸 놓고 지금 여야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자,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관련해서 이 뉴스가 이 우파에서 볼 때는 빅뉴스, 굿뉴스가 있고 아 쪼끔 이게 배드 뉴스가 있으면 나쁜 뉴스 혹은 약간 실망스러운 뉴스가 있는데요.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권 재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덩어리가 커서 그래요. 죄의 그 비중이 굉장히 그게 이게 죄질이 무겁게 인제 보일 수도 있고 형량이 큰 그런 어떤 사건인데 이화영이가 9년 6 개월짜리 1년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이는 이재명의 부하잖아요. 부하가 9년 6 개월이면은 그 위에 상관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벌을 받겠죠. 최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것은요.
1 심에서만 그 형량이 떨어져도 바로 구속입니다. 징역 10년 나온 사람을 법정 구속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사건이 현재로서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 때문에 발발발 떨고 뭐 온갖 어떻게 공작을 벌였죠. 이화영이가 법정에서 뭐 이렇게 회유 공작을 당했다.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어떤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 뭐 이렇게 뭐 온갖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저들이 이 상황을 뒤엎기 위해 가지고 어떤 역공작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었죠. 그거는 이 사건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이재명에게 인제 큰 위해가 된다라고 저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해 가지고 뭐 증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거의 조작에 가깝게 뭐 어떤 식으로 회유 공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는 했지만 번번이 다른 어떤 증거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인제 반박당했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그 1심 선고를 했던 이화영에게 9년 6 개월을 선고했던 그 판사는 무섭다라는 거지. 도저히 이빨도 안 들어간다 저거는. 저거하고는 말이 안 된다. 계속해서 피하려고 기피 신청을 했었죠. 근데 이게 안 됐는데 쭉 드디어 인제 재판부가 이걸 허용했습니다, 이거를. 요거는요 쪼끔 뭐랄까 좀 마이너스 뉴스다. 굿 뉴스가 아니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요게 인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합니다. 예. 요런 이야기들 쭉 계속해서 이런 뉴스는 많았거든요. 계속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법원에서 이걸 인제 허용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쪼끔 이렇게 부담이 가는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6 명이 할 수 있는지 논의 중에 있다 그랬죠. 이것도 정말 중대한 어떤 분수령인데요. 그렇다고 여기 헌재가 이걸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저 보여 드린 것처럼 그 헌법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를 가능하려고 하면요. 헌재 자체적으로 중대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이거 갖고 또다시 위헌 심판 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위헌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건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변론 생중계, 윤 대통령이 회심의 승부수, 대역전 카드가 인제 여기서 이제 터진다 그랬는데 변론 생중계는 허용 안 하는 것으로 어 그래서 선고는 추후에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쪼끔 아쉬운 이야기들이죠. 제가 요번에는 쪼끔 이렇게 굿뉴스가 아닌 약간 실망스러운 뉴스를 몇 개 모아 왔는데요.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뭔가를 또 답을 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뚫고 결국 대통령이 승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요. 당연히 또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확률이 이제 조금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요 6인 체제로 대통령이 또 마지막에 인제 직접 변론도 이렇게 허용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야말로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대반격 카드로서 인제 확실한데 그래 지금 이렇게 인제 되면은 어 구인 체제가 되고 혹은 여기에 인제 그 변론 생중계도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 효력이 쪼끔 떨어지겠죠. 인제 고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대 복귀하는 직무 복귀하는 그것은 뭐 어 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설령 구명이 다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살아난다. 근데 구명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다툼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화력을 모으고 적어도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에서는요. 이것만큼은 대통령 편을 들어 줘야 돼요, 조중동에서. 이것까지도 말이죠. 저쪽 편을 들면서 "구명을 채워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적입니다, 적. 조중동이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 자 윤 탄핵 심판 주심에 윤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 이건 또 이 배드 뉴스가 아니고 굿 뉴스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들이 지금 뒤집어진 겁니다. 6 명으로 가면 이제 무조건 진다라는 걸 저들이 알았고 5 명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 한 명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명이 아니고 거기 지금 이재명에게 에 사망 선고를 내릴 사람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사망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재명 명운도 걸린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 이 탄핵 선고는요. 대통령이 근본일적 대승부수를 던지고 이재명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재명뿐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그 지금 카오스 상태잖아요. 그 엉망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국민의힘 전체도 끌고 들어왔어요.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재명도 보내고
국민의힘도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다. 그걸 이제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처음에는 주심을 공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또 공개를 했고, 이 주심을 공개한 것은 야권에서도 압박을 좀 했을 겁니다. 누군지 좀 보자 이거지. 만일에 이 사람이면 어떡하냐 이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으로 결정이 되고 말았죠. 자, 이거는 윤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요 개딸들 패닉입니다. 패닉.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반격, 대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도 떠들고 있어요. 그 반전의 카드가 뭔가 하면은 무조건 3명을 추가시켜야 된다. 9명으로 한다. 그리고 분위기를 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여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야 된다. 윤석열 지지율이 지난번에 10일까지 떨어졌다. 그 한국갤럽이죠. 한국갤럽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작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20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여론조사에서 뭐 옛날 박근혜 때처럼 5% 이렇게 4%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모든 언론이 박근혜 죽이기에 동참했었죠. 지금도 언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때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공포.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공포가 있었죠. 무시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정치인들도 함부로 말도 못하고 있었어 전부. 그냥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친 애국 국민들 외에는 그 누구도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그 당시에. 겁을 냈던 거야. 그 후에 재판 그 탄핵 선고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오래 뒤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만 그 재판관들이 다 겁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웠다라고. 그 당시 촛불로 모든 걸 다 불태운다 뭐 할 때 그때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저들이 만들자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잘 봤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탄핵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언론들도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긴 하는데 분위기가 그때와는 다른 거죠. 한번 이제 해봤다 이거죠. 학습 효과도 있는 데다가 또 당하지 않겠다라는 보수 민심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때만큼의 어떤 그 긴박감, 절박감, 공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느긋하다고 할까. 탄핵은 탄핵인데 대통령이 살아날 가능성도 보이는 데다가 하여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느낌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 거예요. 다만 이재명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그 워낙 사법 리스크가 많잖아요. 종류가. 재판도 여러 개 받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본인이 이제 가장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저 공직 그 뭡니까? 저 대북 송금건에서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만큼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뭐 그 이슈는 쪼끔 이렇게 좀 뭐랄까 안심한다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재명에게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은 불리한 뉴스도 많습니다, 불리한 뉴스가. 그래서 이재명은 특히나 그 저 공직선거법 그거는 1 심에서 인제 그 집행유예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인가 터졌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치명적인 건데 그 사건도 엄청나게 인제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이제 지연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연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인제 이 법원에서 인제 결정을 했었죠.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죠. 지금 법원에서 어떤 행정명령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보냅니다. 서류를 보내게 되면 받지를 않아. 수령을 안 해 이것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연기시키려고 말이죠. 일반인은 그리하면은 박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국회 권력을 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에 그리고 또 변호인들 아직 선임 안 했다.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재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끌고 있죠. 한 달 정도 지켜보던 법원에서 그냥 칼 뽑았습니다. 공시송달해 버리고 말았죠. 공시송달 아시죠? 뭐 그냥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법원 게시판에다가 "언제 이재명 그 관련 재판을 한다."라고 그냥 올려 버립니다. 그래 놓고 한 2달 가까이 2달쯤 보통 하는데요. 그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준 뒤에 바로 재판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꼼짝없이 인제 거기 인제 들어가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걸 보더라도 이재명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도 하나 걸리고 저렇게 피해도 또 다른 게 걸리고 이런 식이죠. 거기다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지금 엄청난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이재명의 도박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 세력이라든가 언론이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마치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대승부수,
여권 카드라는 걸 이들이 이제 뒤늦게 안 거예요. 어쨌거나 대통령을 잡지 못하면 지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원대 복귀한 정상 업무 복귀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슈를 이제 정상화하는 그것을 인제 소위 톱을 하는 작전이 실시될 겁니다. 특히 부정선거 이슈 같은 것 분명히 드러납니다. 공개가 안 되는 생중계가 안 되는 것은 좀 아쉽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슈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자 대통령은 탄핵을 당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드러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음모설에 빠져 있던 부정선거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주객이 이제 바뀌겠죠. 공수가 바뀝니다. 그야말로 이제 대토벌 작전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검찰, 경찰 난리 났죠. 대통령을 잡겠다라면서 그게 계엄에 연루됐던 뭐 장성들이라든가 뭐 경찰 고위공 경찰관들 전부 지금 구속시키려고 난리칩니다. 구속시키기도 했고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자들이 오히려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내란이 아닌데 그걸 내란으로 몰고 가면서 저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내란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동조하고 그런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내란 선동에 들어갑니다. 우리 언론도 지금 상당히 초긴장 상태로 이게 만일에 결과 뒤집어지면 그들도 입장 곤란할 거예요. 당연히 정치권도 그렇고요. 자, 이런 대반격, 대역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